조영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FOMC를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또 미국 FOMC 말고 유럽도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챙겨야 될 점들 미리 알아봅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FOMC는 금리 인상폭은 어느 정도 사실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시장으로부터 욕먹는 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금리 인상 종착점을 5%가 넘게 시사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오히려 연준이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상은 기존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다.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대로 좀 매파적인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뜨렸을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이제 급속도로 하락할 수가 있고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주식장으로 자금 유입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다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연준도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이지만 연준 내에서도 이런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봄철부터는 금리 인상 중단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기고를 했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연준 내에서도 금리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정보 발신량이 이전보다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FF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FF 금리를 보면은 현재 1월 달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요 위축으로 해서 경기가 오버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 극대화라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정책 전환이 어느 정도 다가옴에 따라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부적격 신용 등급 대출인 레버리지 론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앞으로 계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벌써 채권 펀드라든지 주식형 펀드, 그동안에 폭락했던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이 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원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달러에 12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1100원대까지도 안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는 게 경기에 대한 부담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최근의 논조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좀 낙관적인 분위기로 180도 바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OECD 국가를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식료품 가격이 꺾임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금리가 이제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코로나 비상사태가 정식으로 종료가 되고요. 중국도 2월부터는 아무래도 경제활동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망 개선에 따라서 물가도 좀 안정이 될 여지가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전미 기업 이코노믹스 협회죠. NAB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1년 이내 후퇴를 예상하는 확률이 지난 10월 달은 64%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56%로 무려 8%포인트나 급락을 했고요. 또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뒤 경기 후퇴 확률은 65%로 떨어졌습니다. 12월 달보다 5%포인트나 급락을 했고요. 또 미국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월 종합 PMI 같은 경우에도 호황과 불황의 분기점은 50선을 계속 밑돌고 있지만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점은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는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고 아무래도 그 연착륙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FOMC 파월 발언이 조금 시장을 누를 수 있다는 의견들은 많은데요. 그 이후에 시장 흐름들은 지금도 뭐 미국도 우리도 그렇지만 1월에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추후의 흐름들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가 의외로 원화 베이스로 봤을 경우에는 무려 10%나 한 달 사이에 상승하면서 2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런 것은 그 금리 인하에 따른 밸류에이션 그 상향 조정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EPS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와 거시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도는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런 괴리를 그 축소하는 기간 조정을 좀 피할 수는 없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경기 지수와 S&P 500의 예상 EPS를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선행 지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때문에 괴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괴리율 조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예상이 되는데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전환하던 2018년과 19년 지금과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ISM 제조업 지수가 주가를 뒤쫓는 형태의 그 괴리율 축소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장의 전망이 좀 더 커진다든지 기업들이 생산이 늘어나는 공급망과 관련된 그 위축 현상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그 리스크 투자 허용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주식시장은 그렇게 커다란 주가 조정은 거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중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누르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 수출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일본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또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좀 낀 상태에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데요. 그 중국이라는 공룡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이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용 배터리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압박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네덜란드의 그 극자에서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 동참하기로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노광 EUV보다도 좀 낮은 단계인 노광 장비죠. DUV 같은 경우를 생산하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니콘 반도체까지도 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7나노미터 미만의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요. CPU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싱 AP 그리고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승 메모를 비롯해서 중국 그 반도체 회사들은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이 점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게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 1년 정도 줬는데요. 1년 뒤서부터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첨단 반도체 장비라든지 부품 공급을 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그 전선에 참여하는 압박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어제 이제 삼성전자 본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도 했고요. 미국도 AMD가 실적 발표하면서 변동성이 좀 있죠. 세계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그 1월 달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나 급락을 하면서 1월 전체 수출이 16%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한 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PS가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재고 조정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경기 후퇴 국면에서 각국 정부들이 금리를 낮춘다든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면서 수요를 확대해 줘야 되는데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도체 경기는 4분기에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때 되면은 작년 그 매출 감소에 따른 영향에 따른 기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또 인텔의 서버용 다이아몬드 CPU 같은 경우에도 본격 출시가 될 예정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용 그 반도체 수요, 그리고 다양한 AI용 반도체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는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조정이 찾아오더라도 기간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도체를 싸게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OMC 내용하고요. 반도체 업황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